오케이, 정치 두 번째 봅시다. 일본 헌법, 평화헌법. 요거는 조금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쯤 보겠습니다. 일본 헌법 기념일은 평화헌법 시행일. 일본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핵을 맞았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일본은 패전국, 피해 국가의 이미지가 있어요. 독일하고 다르게. 왜냐면 독일은 유태인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 유태인이 또 주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얼마 전에도 90살 먹었는데 20살 때 한 6개월인가 1년 정도 나치에 부역한 사람을 기소했어.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 90살 먹은 할아버지를 20살 때 1년 일한 거야. 그걸 가지고. 그것도 미국에 살고 있어. 그래서 미국 검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얘 기소할 거니까 보내달래. 그래서 잡아서 보냈어. 작년에 있었던 일이야. 독일은 아직까지 그렇게 전범의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기소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뭐죠? 공소시효가 없어. 그런데 이 일본은 지금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미군이 만들어낸 평화헌법을 그냥 수용을 했어요. 일본이 수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화헌법에 보면 현행 일본 헌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굴욕적이죠. 그죠? 자기네 나라 돈이 있어도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 2항을 보세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인이 없어.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 하에서 일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동남아 지역에 동북아 지역에 러시아, 중국, 그죠? 그 다음에 북한, 한국, 일본이 있잖아요. 그럼 동북아를 미국이 맨날 와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왜냐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자기네들은 자기 일하기 바쁘지. 그래서 미국이 택한 전략은 뭐였냐면 일본을 통해서 동북아에 대한 어떤 주도권 혹은 동북아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오바마 때까지. 근데 트럼프는 일본을 싫어하거든.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건 사실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중요해.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뭐 에치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요 남과 북이 있으면 남한을 넘겨주더라도 일본은 지켜야 된다. 왜? 섬나라로서 이 동북아를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교전에서도 남한은 넘겨주더라도 일본은 지켜야 된다가 그게 있었던 거야.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게 미국의 주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랑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조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아마 트럼프랑 문재인 정부는 이걸 이제 동북아에 주도하는 국가로서 이제 한국이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떠맡으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트럼프 정부랑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보다는 솔직히 다른 나라도 한국이 더 편하지. 실제로 다른 나라들 보면 일본이 그 미국에서 들어온 차관을 통해서 동북아 발전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 외에 다른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 가보시면 일본 차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일본이 실제로 경제적인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동남아라든지 요쪽에. 근데 이제 그 주도권을 이제 살짝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 아베 정권이 거의 한 15년 정도 아베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엄청 길죠. 우리나라는 5년인데 거기는 총리니까 계속 당선된 거야. 아베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임계점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일본이 계속 미국이랑 뚝뚝 짝짝꿍하다가 지금 급한 상황에 몰렸어요. 그래서 일본 중의원 선거가 참의원 선거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몇 쪽이지? 일본 선거가 7월 달에 있거든요. 8쪽에 보시면, 그죠? 헌법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올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전력으로 싸우겠다는 거리를 다졌다. 그러니까 올해 7월이 이 나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라고 생각하면 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베랑 트럼프랑 얼마 전에 만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한중일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은 그닥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을 미국에 갖다 팔면서 미국에 큰 도움도 안 주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를 하는데 한쪽에서만 계속 손해를 봐. 그 거래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걸려있고 일본하고도 걸려있는데 우리까지 그냥 까탈스럽게 걸려있잖아? 그러면은 트럼프가 운신의 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자 규모가 미국의 입장에서 제일 적어요. 미국 적자의 1등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은 물건을 많이 팔고 미국에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네들 물건 팔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네가 사줘 하고 중국이 이익 본 만큼 중국 정부한테 채권을 사가라고 압력을 넣어요. 미국이. 머리 진짜 좋죠. 하여튼 그 다음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중 적자를 보는 나라 중에 일본한테 적자를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중일이 이렇게 여기 뭉쳐가지고 미국은 맨날 적자만 보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적자 보는 걸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뭘 천명하냐면 보호무역을 천명하는 거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전 오바마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압박을 했지만 한국이랑 일본에 대해서는 압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가 그 무역 협정을 언제까지 끝내겠다? 5월 달까지 끝내겠다고 한 거야. 5월까지. 7월이 선거인데. 그러니까 아베는 트럼프 눈밖에 완전히 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트럼프랑 미국 이제 주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일 전략을 조금 동북아의 어떤 균형적 질서를 다시 짜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바마도 한국이랑 잘 지내려고 했는데 박근혜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오바마가 박근혜가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나온 어떤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아예 한국하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깝깝해서 한 말이 전략적 인내. 그냥 박근혜 있는 동안 참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아베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베는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 아베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선거 때마다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고 한 거야. 그럴 때마다 아베의 지지율이 막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아베 마누라가 사학의 돈을, 정부의 돈을 삥 뜯어가지고 한 게 발각이 됐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은 총리 국가니까 대통령 마누라가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부 돈을 삥 뜯었단 말이야.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근데도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쏜 거야. 그 핵 문제로 말 많았었잖아요. 그때마다 아베의 강력한 이미지를 계속 지지를 해준 거지, 국민이. 근데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베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없대요. 아베를 대신할 대안 세력으로서의 정치인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그게 이제 일본이 아베를 계속 선택하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조금 나락으로 좀 떨어질 위험이 있죠. 그리고 또 아베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계속되는 정치 가문의 이제 그 손자쯤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또 이제 장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대대로 물려봤잖아요. 우리나라도 봐봐. 삼성이 지금 이병철이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희 왔죠. 그 다음에 이재용이잖아. 보통 한 가문이 3대를 이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업자 정신이 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풍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3대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지 않는 거야. 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아베가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헌법을 개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헌법이 일본 자체 내에서는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이게 우리나라 어떤 주체성을 삼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본 국민들도 많이 찬성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전쟁의 아픔이나 고통이 아직까지 있어, 일본은. 아직까지 핵을 맞아서 핵의 핵물질이 들어있는 어떤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참혹함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아직까지 일본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예요. 실제로 그래서 8쪽 보시면요. 8쪽의 제일 끝단락 보겠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개헌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듯 하지만 유권자들이 쉽게 이를 용인할 것 같지는 않다. 여론조사에서 평화 헌법 조항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말자가 64%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지금 평화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그 문화 부분에 나왔지만 일왕이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일왕이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 일왕 이전의 왕이 아키히토인가 그럴 거예요. 일왕 전의 왕이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일본은 전쟁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천황의 명령하에 전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의 책임은 법적으로 보면 누가 가져야 되냐면 천황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법적 책임은 천황 아래에 있는 군국주의자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천황이 있고 그 천황 밑에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천황의 명령을 받은 게 군대예요. 그래서 총리의 명령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자들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어. 근데 2차 세계대전에 핵을 맞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 평화헌법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묻지를 않아요. 기소를 안 한다고. 전범 재판에서. 그러니까 천황이랑 군국주의자를 기소를 안 해요. 그러면서 죄의 책임이 없어졌어. 그 대가로 만들어진 게 평화헌법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천황하고 군국주의자들은 아직까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에게 사과를 안 한 거야.
그래도 책임은 안 지더라도 사과는 할 수 있잖아. 그나마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이후 일왕이,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총리가 반대했죠. 그리고 1997년인가 A급 전범들이 그 뭐죠? 얘네들 신사 있잖아. 그 무슨 신사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고 나서 이 천황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 번도 안 가요. 그리고 이 일왕의 자식이 얼마 전에 다시 일왕이 됐잖아. 그 사람은 해외 유학파야. 이 사람은 완전 평화주의자예요. 완전 평화주의자고 심지어는 아베랑 사이도 안 좋아. 아베랑 사이도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위기가 어떻냐면 일왕이 평화주의자니까 아베랑 대척점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시민사회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80년대 이제 공산권 운동하는 애들을 싸그리 다 우리나라처럼 80년대 초 중반에 싸그리 다 정리를 해버렸어. 그 누구지? 무라카미 하루키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좌파 운동하던 애야.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오에 겐자부라든지 뭐 이와이 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좌파 운동권들이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그리 죽어가지고 이제는 전체 비율이 1%도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보신당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한 그 비례대표로 하면 한 5%는 먹잖아. 근데 그 나라에는 1%도 안 나와요, 이제. 공산당이 있거든요. 근데 1%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일본의 이제 아베 정권은 이제 아베 정권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뭔가 변화를 바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왕이 바뀌는 이 시기를 일왕에 대한 어떤 그 호응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축제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졌다잖아. 그래서 연호가 바뀔 때 막 그 불꽃놀이 했다고 그래요. 전 국민이. 텔레비전에서 하루 종일 일왕이 새로 바뀌면서 어쩌고 저쩌고 방송을 해요. 그게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변화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영된 게 아니에요.